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문영배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까?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위험하다. 글쎄요, 자기가 헌재소장을 하려고 하다가 헌재소장 나가리 됐죠. 이재명이가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법관 될 가능성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대법관 대폭 늘리면 위험하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소신인가요? 이제 알았나요? 대법관을 지금 정청래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서 12명을 늘려서 정원을 26명을 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말이죠, 이재명 때 계속해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관 거의 정원의 80% 90% 이상을 이재명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포석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도록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가 임기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내가 심어놓은 대법관들이 내 편에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영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 이것도 기존의 스탠스하고는 다릅니다. 문영배는 이재명의 아주 그 가까운 또 그 지인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재명 편을 들은 거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러나 이재명이가 모른 척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한테 팽당했나요? 어쨌든 아니면 평상시의 소신인가요? 하여튼 국힘을 갖다가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라면서 정청래라든지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일각에서 국힘당을 계속 내란당 몰이하고 심지어 우연정당 해산인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지금 정청래한테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도대체가 문영배가 지금 저렇게 획가닥해가지고 지금 저쪽 편을 안 들고 우리 편을 드는 것인지. 아니, 우리 편 드는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편 드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스탠스와 달라졌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죠. 재판소장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폭 늘리는 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문영배는 오늘 공개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의료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영할 주체는 사법부라면서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할 위험이 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어쨌든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법부가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가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가분수. 그러니까 대법원만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대법관만 26명이나 되면은,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가를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아주 그 가분수가 돼가지고 그 북적북적 하는데, 지금 고등법원이나 내지는 지방법원은 오히려 그 형해화되고 오히려 그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대법원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대법관을 둘 경우에 이 대법원이 지금처럼 어떤 일사불란한 어떤 법의 통일성이라든가 판결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간에 대법관을 한 번에 이렇게 대폭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영배 얘기입니다. 문영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사법개혁 논의에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대법관 늘리는 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은 명확한 사정 변경 설명도 없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만 강조하고 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 여당 야당이 같이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독립 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민주당 혼자 독단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사정 변경이 변했다는, 다시 말해서 그때 안 했으면 지금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건데 그때 안 했던 걸 지금 하려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대법관 증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또 문형배는 얘기합니다. 문형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치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서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차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동네 병원에 보내갖고 그렇게 수술하겠다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거겠죠. 지금 대법관을 갖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자기들 멋대로 늘리는 건 이거는 수술할 때 동네 병원에 가서 아무런 어떤 준비나 절차도 없이 하라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문형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양당이 협력해야 국민의 의사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당성도 확보된다. 만약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키면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생겨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났다 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당 전체를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사안이다. 그러니까 헌재로 가가지고서 우연정당 뭐 해가지고서 해산시키는 거, 그건 안 된다. 그건 국민이 심판을 하고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문형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치 현안의 상당수는 사실상 보수 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이제 알았는가 봐, 이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그런데 문형배가 바로 비상식적으로 재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정치가 이를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 결국 극우와 극자 등 양극단 세력만 힘을 얻게 된다. 이제는 정파적 대협을 그 대립을 넘어서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형배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인즉 지가 다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문형배는 왜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헌법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또 자기가 또 반대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회유해가지고서 전부 다 하나의 통일된 어떤 의견을 내려고 8대0 만들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문형배가 조금 이재명 와서 틀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 내란을 갖다가 방조한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 그건 마땅치 않다.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법관 수를 갖다가 갑자기 늘리는 거, 이것도 지금 법원에는 굉장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법 주체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혼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문형배가 이 시기에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국힘당의 내란 정당화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청래에 대한 반대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주당 정권 전체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문형배가 자기가 이번에 어쨌든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좀 얻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원해가지고 자꾸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은 상당히 지금 문형배에 대해서 좀 불쾌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문형배가 저렇게 얘기해주면은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려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란 정당 프레임이라는 것은 문형배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파면한 문형배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걸 갖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 그야말로 국민의 힘을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공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